음주 뺑소니 김호중, 유치장에 열흘 더 머문다. 검찰은 사안이 복잡해서 그렇다. 자, 제가 요 내용 이미 며칠 전부터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하루 정도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9일 날에 날짜가 끝나던 김호중 본인이 열흘 10일이나 더 시간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군대를 좀 예로 들어 드렸는데 군대보다 더 하죠. 군대 같은 경우도 제대하는 날짜가 10일만 밀려도 일명 시겁한다라는 표현이 드는데 김호중 본인은 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이 10일이나 더 연장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시겁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보석 신청을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법정 구속일을 지나고 나서 바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19일이 되기 전까지는 김호중 본인이 이 구치소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검찰 측에선 사안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일날 종료될 수사기간, 구속기간이 무려 열흘이나 연장이 됐다라는 건 이 10일 동안 최장기간을 연장한 만큼 검찰 측에서 엄청난 수사를 강행할 거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이 사실 기존대로였다라고 한다면 9일날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6월 9일이 일요일이죠. 주말을 맞이해서 자신의 구속기간이 다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나오려면 좀 나올 수 있는 시도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본인이 얌전히 구속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김호중 본인은 더 이상 이 구치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석 신청을 하여 나오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날짜가 10일이나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초 6월 9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날짜가 끝나던 김호중 본인은 19일 날, 바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시간이 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자들은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고 말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재소자들과 뭐 어떠한 접착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김호중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동안 주말에는 어떠한 일정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일정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구치소가 군대 못지 않더라고요.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오후 9시에 취침할 때까지 평일 일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구치소는 교도소는 군대를 많이 벤치마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일과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점호, 아침 식사, 그리고 출정을 한다고 해요. 재판이나 검찰 조사가 거의 매일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김호중 본인이 약 10일 가까이 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 본인 역시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 않았을까.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의 범죄 사실들 중에 상당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면회, 이발, 목욕, 운동, 의료 진찰,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취침 점호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이게 평일 일과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처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특히나 최근에는 현충일이 또 6월 6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공휴일에는요. 기상을 해서 기상 점호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취침 점호를 하고 저녁 식사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출정,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하는 일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폐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방문을 걸어 잠가서 문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의 일과 중에는요, 수용자끼리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간식을 먹거나 뭐 편지 쓰고 신문 보고 독서하고 일기 쓰고 나름의 문화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호중 본인은 알다시피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뭐 특혜다 아니다 라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김호중은 알다시피 독방으로 지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바둑을 두건 장기를 두건 이런 거 일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히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의 일과 외에도 뭐 종교 활동도 또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깜빵문을 나설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종교 행사를 가면 군대처럼 빵이나 떡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갇혀 있어서 밖에 나오는 것 빼고는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뭐 가면은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옷 주고 잠도 재워준다라고 생각한 노인이 실제 이 구치소를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며칠 갔다가 제발 자기 좀 구치소에서 빼내달라고 했다라는 장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지만 여기에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치소에는 기상과 함께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의 노래가 군가처럼 계속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분이라면서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윤영주 씨가 제작한 노래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그런 모습으로 주말 일과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밖에서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전달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의 앨범조차 처리하지 못해서 많은 골치를 겪고 있는 이 보호단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복지기관이 너무나 많다란 얘기예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민폐 중에 민폐. 김호중 동료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제가 뭐 앞서서도 진성 가수와 홍지훈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 동료들은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소속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방송도 잃게 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라는 표현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김호중에 대한 민폐 이미지가 계속하여 거대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진성 가수와 홍지훈 가수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 민폐 이미지가 너무 커진 거죠. 뭐 그 왜겠습니까? 뭐 가수 영기 씨, 배우 손호준 씨, 허경환 씨 등등등 지금 계속하여 계약 종료 해지 절차를 선언했고 또 논의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서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순식간에 오갈 데 없는 빠르게 소속사를 찾아야 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소속사에서 과연 지기나 할까요? 거기에 가수 진성 씨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로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을 옹호하는 또 몇몇 극성 팬분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김호중 본인이 구속도 되었고 나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지 않냐,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대중들의 판단은요, 이런 팬덤에서 평가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양심껏 또 알아서 판단을 하는 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습 보여지는 김호중에 대한 사태, 팬덤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계속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요, 김호중의 진심 어린 사죄가 정말 단 한 차례도 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댓글 반응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정말 명언이다. 이런 소속사는 진작에 폐업시켜야 한다. 소속사가 문을 닫아야 정신 차란다. 처음부터 뺑소니 하지 말고 운전기사와 합의를 했다라면 어땠을까? 음주운전 정황이 확실하니까 뺑소니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런 사람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팬덤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아무데나 공황장애 갖다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사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 진심 어린 사죄가 국민분들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향했어야 했을까요? 바로 택시기사분에게 향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택시기사에 대한 분은 재조명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택시기사분이 입을 열었다 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건비봉의 시절 풍자. 나는 택시기사다. 날벼락 돈벼락. 이거 딱 보니까 김호중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자, 내용을 보니까 나는 택시기사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차를 대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입금액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물체가 덮쳐오는 장면. 눈이 아닌 반사신경의 포착이었다. 강한 충돌음과 충격, 그리고 운전석 창문 바로 앞에까지 육박했던 괴물체는 숨을 몰아쉬는 투우의 동작으로 다시 길 위에 덜커덩 내려앉았다. 미처 정신을 못 차린 와중에 상대방 차에서 창문이 슥 열리더니 이쪽을 향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아저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가수 김우중인데요. 잠깐 제 차로 옮겨 타주세요. 무슨 소린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하차해서 상호간의 피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상 절차를 주고받는 게 정석인데 이 작자는 왜 나를 자기 차에 타라고 하는 것일까? 아저씨, 제가 얼굴이 알려지면 곤란해서요.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피해 보상은 만족스럽게 해드릴게요. 행운의 그림자는 아니지만 뭔가 짭짤한 게 있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다. 아저씨 차 신차값이 얼마예요? 역시 예감이 적중했다. 계좌번호 주세요. 신차값 5천만 원 되나요? 제가 6천만 원 송금합니다. 보셨죠? 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대신에 녹음 좀 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이후로 절대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녹음해줬다. 아저씨, 그리고 이것은 집에 아기들 치킨 사다 주라고 덤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수 김우중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겁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니까 꼭 지키세요. 그가 지갑에 들었던 현금과 수표를 집히는 대로 빼내서 주는 게 아닌가. 나중에 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 손이 크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걱정 없이 치킨을 몇 년 먹겠구나. 김우중 씨, 제가 실은 김 가수의 광팬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니 너무 영광이고 행복한데 표를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 콘서트 표 5장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굳은 악수를 나누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나이다 큰 소리로 복명복창을 하며 헤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풍자를 한 겁니다. 그날의 진실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만큼 택시기사 입장에서도요, 돈벼락을 맞지 않았는 한은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다라는 걸 이 검비봉 논설위원이 직접 칼럼 형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 김호중 본인이 택시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있었습니까? 참 이 사태를 보면 왜 김호중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꼼짝없이 구속수사를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0일 더 연장돼서 구속수사를 받는다. 사실 최대치까지 연장시켰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김호중 본인에 대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검찰 측에서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했는데 만약 김호중 본인이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는 9일이었지만 19일까지 확실하게 구속기간이 연장 확정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 본인이 풀려나려면은 이제 보석 신청밖에 없는데 제가 이 보석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9일이 됐을 때 그냥 출소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나 이 변호인 측에서 김호중에 대한 보석,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이런 신청을 하게 되어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와, 많은 분들의 이 비판 댓글이 엄청났습니다. 보석 신청하기만 해봐라 라고 으름장을 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계셨을 정도로 이번 이 보석 신청 아마 19일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이 열흘 정도 뒤에 또 한 번의 큰 쓰나미 사태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보석 신청을 해서 만약 김호중 본인이 이제 출소를 하여서
풀려나게 되면은 징역형에 대한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만약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교도소로 갈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태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호중 사태가 많은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준 건 한두 번이 아니죠.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성 씨 역시 이 대선배인 진성 가수님에게 엄청난 불똥 민폐를 끼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는 김호중이라는 가수에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함께 방송까지 했는데 하필 함께 방송을 해버리게 되면서 이 진성 가수님의 인생사를 담아놓은 이 역대급 빅쇼가 아예 삭제 조치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투병을 하면서까지 이겨냈었던 이번 사태를 한 번 더 좀 상기시킬 수 있는, 많은 대중들에게 내가 이렇게 암투병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라는 인생 서사를 담은 이번 빅쇼가 계속 볼 수 있었던 다시 보기 서비스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삭제 조치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할 정도로 좀 친근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선배 입장에서 얼마나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아꼈겠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방송에서 추켜 세워줬습니까? 그런 대선배의 인생의 역작을 후배인 김호중 씨가 아예 깡그리 부셔버리고 말았다. 이거 사실 굉장히 후배된 입장에서도 죄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작에 인정하고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방송가에서 모조리 삭제해버리는 손절 조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 저마저도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호중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뭐 명명백백한 해명이나 사죄가 아니라 어떻게든 풀려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또 소속사가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런데 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명한 가수인 홍지윤 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김호중 소속사를 떠난 이후 미소로 전한 근황이다. 미소로 전한 근황. 이게 본인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 최근 김호중 소속사를 떠난 것을 공표했는데 정작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바로 7일날 다들 조심히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셀카, 스케줄 이동 중 차에서 사진을 찍은 홍지은이다. 무대 의상을 청순하게 소화하며 근황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2일날 최근 이슈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 오늘부로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나가기로 했다. 당분간은 새로운 소속사를 찾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밝은 모습으로 인사한 걸 보니까 김호중 소속사를 빠르게 떠나게 돼서 오히려 안도했다. 이 홍지윤 씨의 팬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소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수, 자신의 연예인에게 불똥이 튈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진성 씨가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다시보기 서비스가 인생의 역작인 것은 이로 말할 것도 없고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받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덤의 입장은 아주 완고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결국 음주운전도 이 엄청난 극악범죄에 함께 해당이 될 정도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김호중을 지지하는 이 일부 극성 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은요, 이렇게 앞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극악범죄와 동일시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라고 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한 컴백의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었다. 김호중 본인도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125억 원의 선수금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영위해 나가면서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한 번 콘서트 하면
수십억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게 책임감이고 팬클럽과의 약속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후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 한 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를 친 연예인이 무리하게 활동을 강행하거나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팬과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돈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활동 중단이 매출의 직격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들이 원하고 있으니 복귀와 활동 연장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뻔뻔함의 이유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김호중 소속사의 매출 추이인데요. 2021, 2022, 2023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와 거의 한 700억이 넘어갑니다. 어마무시하죠. 결국 유명 연예인이 각종 범죄와 논란에 휘말리면요, 운영 기반이 취약하거나 해당 연예인에게 매출을 의존하는 소속사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광고가 끊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규모가 크거나 소속 연예인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복귀하면 되니까요. 슬그머니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역시 은근슬쩍 지금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연예인들이 자숙 후 복귀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상파만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 유튜브, 인터넷 방송 이걸로 복귀하거나 OTT로 복귀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김호중의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사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비행을 이유로 대중과 마주할 기회를 평생 혹은 장기간 박탈하는 게 가혹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유명 연예인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그 관심을 등에 업고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스스로 책임을 인지해야 하는 비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을 응원하는 이 팬들의 입장에서 앨범 기부를 들먹이며 빨리 이거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등 떠밀었는데 이게 굉장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처분도 안 되고 폭탄 돌리기다라는 또 다른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 기부 또 같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수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에는 달라는 분도 없으니 다 남아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8일 날 부산의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최근 앨범 기부 현황을 묻는 말에 이 같은 고민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사들인 것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관 관계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매니아들의 경우 CD를 좋아해서 기부된 앨범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사전에 수량을 조율해서 받기도 하고 의식 수준도 높아져 쓸데없는 양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기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김호중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점점점 쌓여져서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버려지는 앨범들, 쓰레기 소각 처리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김호중 사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음주운전 뺑소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김호중의 앨범은 더더욱 찾는 사람들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처분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복지관 관계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처리를 못한대요. 왜 함부로 처리 못하겠습니까? 받았으면 소유주는 복지관 단체인데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팬덤의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사태에서 만약 이거 다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무려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그 중에서 75억 원이 앨범 기부예요. 이 75억 원을 들여서 구매할 구매력이 있는 팬덤이 이거 전부 다 버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지기관 단체에도 민폐를 주고, 같은 동료 가수에게도 민폐를 줘버리고, 선배 가수에게도 민폐를 주는 것이 지금 김호중의 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구치소, 이 구속 기간이 당초 10일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10일 더 수감될 수 있도록 검찰 측에서 연장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연장 허가를 했다.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당초 구속 만료일이 오는 9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쭉 봐도 그래서 이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일 당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기사 타이틀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타이틀의 내용이 맞다면 현재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해줬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사 이게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이게 기사가 잘못 난 거였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김호중 본인이 구속수사가 된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법원 측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까. 굳이 구속기간의 연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가해 주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김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 증거가 없다 보니 본인은 발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 측의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있어요. 김호중 잊을 때까지 시간 끄나.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긴 했는데 김호중이 과연 계속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건가라는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호중 사태 자체가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수와 또 소속사의 많은 연예인들은 급기야 단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일방적인 계약 해지까지 당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광고계의 광고주들, 방송계의 또 PD들, 방송국에도 뭐 영상을 삭제해야 되는 등 VOD 중단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김호중 사태인데 선배 가수인 진성 가수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라는 비판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본인이 사실 이 구속기간 연장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만약 김호중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든 되지 않았든 자,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됐으면 10일 날 김호중 9일 날이죠. 김호중이 이제 출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그러면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19일 날 그때 출소하는 거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김호중 측에서 또는 뭐 김호중 본인이건 변호인단에서 보석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보석 신청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구속된 피고인, 쉽게 말해서 이 피고인이 김호중이겠죠. 김호중을 석방하기 위한 보석 신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석 신청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병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보증금, 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도피의 우려도 없고 또 계속 구속되어 있을 이유도 없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내고서 만약 이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이 보증금을 뭐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김호중 본인이 19일 날 연장되고 나서 19일 날 출소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 똑똑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연장이 신청이 됐든 되지 않았든 정해진 날짜가 끝났을 때 이 보석 신청을 아마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어찌 되느냐? 계속하여 구치소에 잔류하게 된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김호중 입장에서는 더 속이 타고 애가 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이 출소하는 것도 또 출소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여파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하여 김호중이라고 이름 검색만 해봐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관련 뉴스가 아주 본물 넘치듯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많은 언론사에서 김호중 사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의 구현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알고 있는 사실을 김호중의 팬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호중, 거기에 황영웅까지. 자, 이 황영웅 사태 얘기하니까 이 몇몇 분들이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이미 제 예전 영상에서도 수십만 회가 나올 정도로 황영웅 사태를 아주 면밀하게 다뤘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황영웅 본인은요, 사실 지금 복귀하여 활동할 정도의 자숙을 보냈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서 쉬쉬 넘어가고 있지만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절대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자, 대중들은 돌아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팬덤의 무조건적 감싸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걸 모르고 있다. 도를 지나친 무조건적 애정이 오히려 스타에게 큰 독이 되고 있다. 음주병선이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호중과 학창시절의 심각한 문제 의혹으로 방송을 하차한 황영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팬들의 태도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김호중이 구속된 이후 한 팬은 임영웅을 향해 양심이 있으면 이번 공연으로 번 돈으로 위약금, 보석금 보태줘라. 황당한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내가수 감싸기 행태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소개된 게 바로 그 황영웅 사태입니다. 황영웅의 팬들 역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보고 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차를 했고 자숙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MBN 방송사 앞에서 하차를 규탄하는 이 팬들의 시위도 있었고 마녀 사냥 중단하라, 가짜뉴스 어머니 뿔납다, 현수막을 내걸며 생떼 시위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 황영웅과 김호중 두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은 대중에게 불쾌감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스타 당사자에 대한 반감마저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김호중, 황영웅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팬들 역시 자중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범죄에도 우쭈쭈 이게 과연 극성 팬인 건지 지능형 안티일 건지. 지능형 안티 뭔지 아십니까? 황영웅과 김호중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오히려 이 두 사람과 팬덤을 더 비판받게 하기 위해서 무지성에 가까운 응원과 한마디로 시급하게 만드는 주장을 억지로 펼친다. 그들을 지능형 안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저런 말까지 나올까요?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도 눈과 귀를 막고 내가수 감싸기에만 급급한 일부 극성 팬. 같은 팬이지만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하며 팬카페는 선긋기에 나섰고 지능형 안티라고 주장하며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요. 김호중에 대한 많은 불만들, 스스로의 자중, 반성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하여 부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들을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일부 극성 팬들이 기름을 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김호중 본인의 사태와 비견되는 임영웅 가수는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경우는 스텝도 미담을 쏟아내는데 팬심, 의리도 불똥이 되어버린 김호중과 강인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호감형 스타에게는요, 작은 미담에도 팬들과 대중들이 열광하지만 비판적 논란은 주위의 옹호론마저 질타를 자아내는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임영웅 가수는 미담에 미담이 터져 나오고 있고, 스태프들도 이 미담이 터져 나오고 있고, 콘서트장에서 이 노인분을 업고 이동시켜주는 아르바이트생들부터, 그런데 반면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던 슈퍼주니어의 강인, 그리고 김호중 본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의 선택이 절대 안 바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팬덤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대중들의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김호중의 소속사에서 안성훈 씨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엄청난 우정을 자랑했었던 가수 영기 씨에 대한 음주운전 단독 기사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있으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 김호중 음주운전 사태를 통해서 가수 영기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전력까지 함께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무려 4년 전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번 김호중 사태가 발발하면서 또다시 얘기가 터져 나온 거죠. 보면은 김호중 본인이 이미 과거 2017년도 강원도 모처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관계자는 당시에 영기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KBS 노래가 좋아에 무리 없이 출연했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영기는요, 당시 취재진에게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실이 맞다. 제가 한 큰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 일 이후 운전대도 잡지 않는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가수 영기는 어떻습니까?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보통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면요, 연예계에서는 삼진아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는 방송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도 오히려 방송에 출연했었던 영기가 알고 보니 김호중과 동고동락했었고 같은 소속사 또 절친이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 이번에 또 이렇게 큰 음주운전 사태까지 벌어졌다. 혹시 모종의 노하우가 전수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가수 영기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으며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비판까지 터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극소수의 팬덤과 일명 극성팬이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대립이라고 해야 할지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사를 봐도 김호중 영구 퇴출 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놈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 저도 100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김호중 사태는요, 죄를 지은 본인이 진심 어린 사죄와 자숙, 나아가서 극성 팬들의 무지성적인 옹호 때문에 사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부서지고 있다. 전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글에 답변을 남기는 KBS마저 어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호중 사태 뭐 몇몇 분들 여전히 그만 올려라, 그만 얘기해라 하는데 김호중 본인이 제대로 된 사죄와 사과, 또 사회적인 피해가 어디 이만저만이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커지다 보니 오죽했으면 검찰 측에서 구속기한을 19일까지 연장했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조사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 공식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니 김호중이 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치소에는요, 보통 구속기한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웬만해선 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된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이 어느 정도 구치소에 있는 기한 동안 정말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다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역형에